교재 72페이지 8단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별칭 편집,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를 사용을 하면 작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사 기능의 단축키 CP는 입력을 하기가 번거롭습니다. 복사 기능의 단축키를 CC로 변경을 한다면 보다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축키를 변경을 하는 별칭 편집 기능을 사용을 해서 복사의 단축키 CP를 CC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관리 탭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별칭 편집 클릭을 할게요. 별칭 편집 클릭. 메모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 COPY 명령어를 찾아볼게요. 엔터. 다음 찾기, 다음 찾기.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그러면 복사의 단축키는 CO, 복사의 단축키 CP 두 가지의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 창에 CO를 입력을 해도 복사 기능이 사용이 되고 CP를 입력을 해도 복사 기능이 사용이 되어 그러면 오른쪽에 닫기를 눌러주고 CP부터 드래그를 해서 카피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키보드의 컨트롤 C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커서를 놓고 엔터 그 다음 컨트롤 V 입력을 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러면 CP의 단축키를 지워주고 CC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사 기능을 사용을 할 때 CO를 입력을 해도 복사 기능이 사용이 되고 CP 또는 CC를 입력을 해도 복사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럼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저장 닫기. 그 다음에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전체 종료를 해야지만 방금 설정을 했었던 CC 단축키를 쓸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를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할게요.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명령어 창에 CC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 그러면 복사 기능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SC. 다시 한 번 더 위쪽에 관리, 별칭 편집, 별칭 편집 클릭을 할게요. 컨트롤 F. 복사, 카피 찾겠습니다. 복사의 단축키는 우리가 직접 설정을 한 단축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단축키들이 있어요. 이런 단축키들을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컴퓨터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 때 우리만의 단축키를 그 사람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기본 단축키는 수정하지 않고 이처럼 단축키를 복사를 하셔서 새로운 단축키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74페이지 이번에는 옵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어 창에 단축키 OP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 그러면 옵션 창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탭들이 있는데 수많은 설정들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설정들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표시 탭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윈도우 요소를 보면 아래쪽에 툴팁 표시라고 있습니다. 툴팁은 우리가 아이콘 위에 마우스 커서를 놓았을 때 그 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이에요. 학습 초반에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툴팁 표시로 인해서 작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이후에는 툴팁 표시 이 옵션을 해제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툴팁 표시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확장된 툴팁 표시
이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기능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그냥 툴팁뿐만 아니라 그 툴팁이 더 확장이 돼서 그 기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확장된 툴팁, 이 옵션 체크 해제를 하겠습니다.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롤오버 툴팁이라고 있는데요. 이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객체 위에 마우스 커서를 놓았을 때 그 객체에 대한 특성 정보, 색상이나 도면층이나 선 종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 오른쪽에 십자선의 크기, 우리가 오토캐드로 작업을 진행을 할 때 마우스 커서에 보여지는 그 십자선의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이 크기를 크게 할 경우 제가 한번 크게 해볼게요. 아주 크게 해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십자선의 크기가 커지고 객체의 그 위치들을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습 초반에는 이렇게 작업하는 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OP 십자선의 크기는 작게 조절을 해서 저는 5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확인.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옵션 단축키 OP 스페이스 위쪽에 열기 및 저장 탭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파일 저장, 도면 파일이 저장이 될 때 오토캐드 2018 버전으로 저장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2024 버전이 아니라 2010 버전일 경우 2018 버전의 도면 파일은 열 수 없습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버전보다 도면 파일의 버전이 높을 경우에는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장을 하는 도면의 버전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열릴 수가 있도록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고 저장되는 파일의 버전을 오토캐드 2000 버전으로 할게요. 그 다음 아래쪽에 적용 클릭을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는 내용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선 제가 현재 이 상태에서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저장을 했죠. 저장한 이후에 제가 객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객체를 그려주고 그 다음 옵션 OP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 열기 및 저장 탭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파일 안전 예방 조치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10분마다 이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짧게 줄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1분. 그리고 확인. 그리고 1분 정도만 기다려 볼게요. 1분이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아래쪽에 이와 같은 경로에 자동 저장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요. 제가 이 오토캐드를 비정상적으로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토캐드를 선택을 하고 제가 작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열어서 방금 비정상적으로 종료를 했었던 그 파일을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토캐드를 실행을 했을 때 도면 복구에 대한 창이 뜨게 되고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니까 자동 저장이 된 파일을 복원할 수 있다라고 이런 창이 뜨는 거예요. 우선 닫기를 누르고 왼쪽에 있는 백업 파일 그 폴더에서 여기에 SV-라는 이 파일을 실행을 하면 자동 저장된 파일을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도면 복구 관리자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경로를 찾아가서 자동 저장 파일을 열어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폴더를 열고 C 드라이브, 사용자 폴더, 그리고 앱 데이터 폴더가 없으면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앱 데이터, 그리고 로컬,
그리고 T를 눌러보면 템프 폴더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아래쪽에 템프 폴더에서 오토캐드 40시간 완성 실습용. 네, 저는 이 파일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확장자가 SV $인 확장자를 찾아야 돼요. 확장자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보기 파일 확장명. 네, 그러면 지금 이 파일이 자동 저장이 된 파일입니다. 그러면 이 파일의 이름을 제가 변경을 해볼게요. F2번을 눌러서 확장자의 이름을 도면 파일의 확장자 DWG로 변경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 파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기 전에 그렸었던 그 객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된 시점의 그 파일을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닫겠습니다. 다시 옵션 OP 스페이스 열기 및 저장 탭에서 파일 안전 예방 조치 자동 저장 이 옵션의 그 시간을 1분 간격으로 해놓게 되면 1분마다 파일이 계속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적절한 시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저장할 때마다 백업본 작성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우선 이 옵션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제가 문자 하나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과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 저장.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저장.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문자를 입력을 하고 파일을 저장을 했고 다시 문자를 입력을 했고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토캐드 40시간 완성이라는 이 파일이 저장이 된 폴더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동일한 폴더 안에는 동일한 파일명 .확장자가 BAK라는 백업 파일이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2번을 누르고 제가 이 파일의 이름을 변경을 할 건데요. 기존의 파일, 현재 파일과 구분이 되도록 저는 이거를 과거 또는 저장 전 시점이라고 하고 확장자 도면 파일 DWG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파일 실행을 할게요. 그러면 파일을 열었을 때 현재 문자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하기 전 시점에 저장이 된 파일, 과거의 시점에 저장이 된 파일을 백업을 해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OP 스페이스. 우리가 도면을 작업을 할 때 비정상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방금 저장을 했던 그 전 시점의 파일을 다시 복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동 저장 파일 기능, 이 옵션 체크를 하고 그리고 백업 파일을 저장을 하는 기능, 이 옵션 체크를 해서 파일 안전 조치를 해서 파일을 나중에 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객체 스냅은 이 객체의 다양한 점들을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죠. 이 객체 스냅 마크가 잘 보이도록 설정을 진행을 해볼게요. OP 스페이스. 제도 탭을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오토 스냅, 객체 스냅입니다. 여기에서 색상, 2D 오토 스냅 표시기의 색상을 잘 보이도록 저는 노란색으로 전에 설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객체 스냅의 색상뿐만 아니라 오토캐드의 작업 화면의 배경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균일한 배경 선택을 해보면 오른쪽에 색상표가 있죠. 이 색상을 변경을 하게 되면
작업 화면의 배경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오토캐드에 관련된 모든 색상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색상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여기에 있는 이 옵션의 색상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 및 닫기, 그 다음 객체 스냅의 크기를 변경하고 싶다면 오토 스냅 표식기의 크기, 이거를 조절을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선택 탭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 확인란의 크기는 우리가 객체를 지우거나 또는 선택을 할 때 마우스 커서의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객체를 선택을 할 때 이 마우스 커서 확인란의 크기가 너무 작다면 객체를 선택을 하는 게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확인란의 크기를 크게 키워줄게요. 만약에 이 확인란의 크기를 너무 크게 키운다면 확인란의 크기가 커져서 이 객체만 선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객체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크기를 적절하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한 이 정도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그립이 표시가 됩니다. 이 그립의 크기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확인. 선을 그리고 지우기 2 스페이스. 그러면 객체를 선택을 할 때 확인란의 크기가 커져서 객체를 선택을 하기가 쉬워져요. 자르기 기능도 마찬가지겠죠. TR 스페이스. 객체를 선택을 할 때 선택을 하기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프로파일 탭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내보내기 기능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정했던 그 설정 값들을 저장을 하는 기능이에요. 내보내기. 그리고 폴더를 정하셔서 옵션, 설정, 괄호 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까지 써주면 좋겠죠. 호환성 때문에 다른 버전에서는 이 2024 버전의 이 파일을 불러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전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저장, 그리고 다른 컴퓨터에서 가져오기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저장한 이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우리가 설정했던 그 값들을 불러와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재설정이라는 기능은 이 옵션들을 모두 초기화를 시키는 기능입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나 초기 설정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 이 재설정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확인. 교재 77페이지 상태 막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태 막대에는 도면 작업의 보조로 사용하는 기능이 표시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사용자화 메뉴를 통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만 체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드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모드의 단축키는 F7번. F7번을 눌러보면 아래쪽에 그리드 모드가 켜지고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7번 그리드 모드를 켜면 작업 화면에 이처럼 모는 종이의 형태로 그리드 패턴이 표시가 돼요. 아래쪽에 그리드 모드 오른쪽 버튼 그리드 설정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드 간격 두기 X축의 간격 10, Y축의 간격 10. 그러면 이 그리드 패턴의 간격들이 각각 10mm 간격으로 떨어져 있도록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 그리드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객체를 정렬하고 그 거리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드 모드는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드 모드 끄겠습니다. F7번. 이번에는 스냅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 모드는 지정된 스냅 간격으로 마우스 커서의 이동을 제한하는 기능이에요. 단축키 F9번 눌러볼게요. 그럼 F9번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스냅 모드가 켜지고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냅 모드를 켜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직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객체를 그려보겠습니다. L 스페이스.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움직일 때 딱딱딱 끊어지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ESC.
그러면 아래쪽에 스냅 모드 오른쪽 버튼 스냅 설정 클릭을 해볼게요. 스냅의 간격이 X축의 방향으로 10, Y축의 방향으로 10mm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냅 모드가 켜져 있을 경우에는 마우스 커서가 10mm씩 끊겨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그리드 모드를 같이 사용을 하면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해서 정확하게 10mm씩 객체를 그려 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기능도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객체를 그릴 때 이처럼 마우스가 끊기면서 움직인다면 원하는 위치에서 객체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스냅 모드를 끄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냅 모드 끄고 그리드 모드도 끄고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적 입력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는 F12번. F12번을 누르게 되면 동적 입력 모드가 켜지고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적 입력 모드가 켜졌을 때에는 상대 좌표 방식으로 객체가 그려지게 돼요.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지점 30,30 입력을 해볼게요. 엔터. 그러면 처음에 찍었던 지점으로부터 30,30의 위치인 지점이 찍혀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이처럼 상대 좌표 방식으로 동적 입력 모드를 킨 상태로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만약에 F12번 동적 입력 모드를 끄고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임의의 지점 찍고 그 다음에 다음 지점을 찍을 때에는 30,30 동일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스페이스. 그러면 이처럼 객체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고유의 원점 0,0인 지점으로부터 x의 좌표값 30, y의 좌표값 30인 지점이 찍히게 돼요. 절대좌표는 항상 이 원점으로부터 그 좌표값이 계산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 절대좌표 방식으로 도면을 작성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적 입력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상대 좌표 방식으로 도면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동적 입력 모드가 꺼져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좌표 방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동적 입력 모드 꺼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골뱅이를 입력을 하고 30,30을 입력을 해볼게요. 스페이스. 그러면 첫 번째 찍었던 지점, 시작점으로부터 30,30인 지점을 찍어서 객체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골뱅이를 입력을 하는 게 매우 번거롭겠죠. 그렇다면 동적 입력 모드 F12번 동적 입력 모드를 켜게 되면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30,3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골뱅이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입력 모드를 사용을 하는 게 가장 편리하겠죠. 그리고 상대 좌표 방식으로 그리기 위해서 동적 입력 모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직교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8번. F8번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직교 모드가 켜지거나 꺼지게 되는데요. 직교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수평, 수직의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직교 모드 F8번이 꺼지게 되면 이처럼 기울기를 갖는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직교 모드는 선을 그리는 것 뿐만 아니라 객체를 이동을 하거나 복사를 할 때 이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을 수평, 수직으로 제한을 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교재 79페이지
이번에는 극좌표 추적 모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축키 F10번 눌러볼게요. F10번을 누르게 되면 극좌표 추적 모드가 켜지고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좌표 추적 모드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보면 90도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90도, 180도, 270도, 360도를 추적을 하는 기능이에요.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L 스페이스, 그 다음에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고 지금 직교 모드가 해제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0도, 90도, 180도, 270도의 각도로 지금 초록색 보조선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각도를 추적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다시 ESC 아래쪽에 극좌표 추적 모드 오른쪽에 화살표 45도 선택을 할게요. 다시 L 스페이스 첫 번째 지점 클릭을 하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보면 0도, 그 다음 45도, 90도, 135도 이처럼 정해져 있는 각도를 추적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다시 화살표 저는 다시 원래대로 90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정확한 거리값, 각도값을 입력을 해서 객체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 극좌표 추적 모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F10번 극좌표 추적 모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객체 스냅 추적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F11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객체 스냅 추적 모드가 켜지고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 스냅 추적 모드를 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C 스페이스 원을 하나 그려주고 오른쪽에 선 L 스페이스 마우스 커서를 원 근처에 놓았을 때 중심점이 표시가 되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게 되면 초록색의 보조선으로 객체의 스냅을 추적을 해주게 돼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정확한 위치에서 객체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객체 스냅 추적 모드를 사용을 할 경우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객체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스냅 추적 모드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 끄겠습니다. 교재 80페이지 이번에는 객체 스냅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이 선을 선택을 해보면 선의 양 끝에 끝점, 중간점이 표시가 되고 우리가 또다시 선을 그릴 때 L 스페이스 이 객체의 정확한 지점을 표시를 하고 마우스 커서를 그 정확한 위치로 스냅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점을 클릭을 해서 객체를 클릭을 했을 때에는 정확한 위치로부터 객체를 그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객체 스냅 모드가 꺼져 있다면 F3번 눌러볼게요. 객체 스냅 모드가 꺼져 있다면 또 다른 객체를 그릴 때 정확한 지점에서 객체를 그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로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항상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객체 스냅 모드를 항상 켜놓고 필요에 따라서 꺼놓은 상태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객체 스냅 모드 켜겠습니다. 선 가중치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선 가중치 모드 클릭을 해볼게요. 선 가중치 모드가 꺼져 있다면 선의 굵기가 얇게 화면에 표시가 돼요. 다시 아래쪽에 선 가중치 모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의 굵기가 굵게 표시가 되는데요. 단축키 LW 입력을 해볼게요. LW 스페이스. 그러면 여기에서 선 가중치 표시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처럼 선의 굵기가 굵게 표시가 됩니다. 선 가중치 표시 체크를 하고 오른쪽에 선 굵기를 저는 더 굵게 선택을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 조금 더 굵게 선 굵기가 표시가 됩니다. 이 선 가중치 모드는 작업 화면에 보여지는 선의 굵기를 단순히 굵게만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작업 화면에 이렇게 선들의 굵기가 굵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화면을 프린터로 인쇄를 했을 때 이 굵기대로 굵게 인쇄가 되진 않습니다. 작업 화면에만 굵게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선 가중치 모드는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끄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선의 굵기가 얇다면 선을 보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선 가중치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1페이지 마지막으로 화면 정리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0번을 눌러볼게요. 컨트롤 0번을 누르게 되면 위쪽에 있는 도구막대가 숨겨지게 됩니다. 작업 화면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토캐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이후에는 위쪽에 있는 도구막대, 이런 아이콘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큰 작업 화면에서 작업을 진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0번을 눌러서 화면을 정리를 해놓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학습 초반에는 이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컨트롤 0번 이렇게 도구막대가 보여지는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아래쪽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강의를 잠시 멈춰 놓으시고 교재 72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교재를 보면서 순서대로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